길고양이들은요 하루 중 15% 정도의 시간을요 사냥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집고양이는요 사냥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루 중 사냥과 같은 활동에 해당하는 놀이 시간의 비율은요 단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중 길냥이의 사냥 시간 15%와 집고양이의 놀이 시간 1%의 격차를 쥐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주는 사냥놀이인 것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어떻게 사냥놀이를 해줘야 하고 또 얼마나 해줘야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요 얼마나 어느 정도 놀아줘야 할까요? 하루 최소 15분씩 3회 이상은 실시하셔야 합니다. 최소 45분 이상은 놀아줘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고양이의 운동 능력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최소한 이 시간은요 사냥 놀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만약 나이가 들었다면은요 혹은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면은요 혹은 놀이에 별다른 관심을 안 보인다면은요 놀이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하여 약하게 놀아주시면 됩니다. 놀이의 시간을 줄이거나 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닌 놀이의 강도와 방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가 체력이 딸리면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지 시간을 줄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젊고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들은요 강하게 15분씩을 놀아주고요 나이 들고 약한 아이들은요 천천히 15분씩을 놀아주면 되는 겁니다. 놀이에 흥미가 떨어진 아이들은요 간식 등을 사용해서라도 흥미를 느낄 만한 방법으로 천천히 15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놀이의 형태와 방법은요 여러분의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고양이가 좋아하고 또 선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놀아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놀이의 규칙인데요. 모든 놀이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동물의 세계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여러분의 손이나 발로 놀아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낚싯대, 오뎅꼬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놀아줘야 하며 그래야만 추후에 여러분의 손이나 발을 장난감 혹은 사냥물로 인식하여 물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을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손이나 발로 아기 고양이를 밀치거나 때리며 놀아주어서 손이나 발이 공격의 대상물로 각인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냥놀이는요 배고플 때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양이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배가 부른데도 사냥하는 동물은 아니거든요. 고양이가 공복 상태일 때가 더 사냥놀이에 몰두하고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요 사냥놀이에 열중하게 하고 싶다면요 고양이가 배고플 때 되도록이면 식전에 해주세요. 자, 사냥놀이가 끝난 후에는요 반드시 간식 등으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놀이의 끝은요 사냥의 성공과 동시에 사냥의 성과물을 나눠서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양이의 세계의 룰입니다. 이 룰이 안 지켜진다면요 고양이는 사냥놀이의 끝에 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당연히 고양이는 점점 사냥놀이의 흥미를 잃어갈 것입니다. 사냥이 끝난 후에는요 사용된 모든 장난감은 반드시 숨겨두셔야 합니다. 모든 장난감은요 살아있는 실제의 장난감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질리게 됩니다. 너무 오래 노출된 너무 오래 사용한 익숙해진 장난감은요 당연히 흥미를 점점 잃어버리고 새 장난감을 또 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난감은요 반드시 놀이의 시간에만 꺼내서 사용해 주시고요 놀이가 끝나면은요 고양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쉽게 질리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만 합니다. 놀이에서요 안전의 확보는 필수입니다. 고양이는 사냥놀이 시 생각보다 격하게 움직입니다. 우선 고양이가요 점프와 착지 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카펫이나 혹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 곳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착지할 때요 어딘가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충분히 넓은 공간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밝은 환경보다는요 약간 어두운 환경에서 놀아줍니다. 고양이는요 초저녁에 주로 사냥을 하는 동물입니다. 주변이 어둑어둑해질 때가 사냥의 성공률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때가요 고양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약간 어둡게 해주면은요 고양이는요 더욱더 몰입해서 사냥놀이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더 활동적으로 사냥물을 쫓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낮이라면은요 커튼을 치고 놀아주시고요 밤이라면요 집안의 조명을 약간 낮추고 놀아줘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고양이의 사냥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조용히 영역을 정찰하다가 잠재적인 먹잇감의 소리, 냄새, 움직임에 집중을 합니다. 자신의 조용한 잠복과 또 자맹 기술을 발휘해서 먹잇감에 굉장히 천천히 접근한 뒤 한 번에 확 덮쳐서 사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놀이를 통해 이런 일련의 과정과 사냥에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고양이 사냥놀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해주는 사냥놀이는요 이런 사냥 과정을 모방해 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냥놀이의 방법은요 방 군데군데 고양이가 숨을 수 있는 혹은 매복해서 사냥물을 덮칠 수 있는 숨숨집이나 상자, 터널 등을 놓아줍니다. 자연스러운 사냥을 만들어서 몰입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냥감을 막 미친듯이 흔들며 고양이를 마라톤 달리기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의 목적은요 육체적인 운동이 아니고
정신적 자극과 또 스트레스 경감 그리고 성취감의 증진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항상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사냥물을 흉내내 봅니다. 잠자리 종류의 사냥물이라면은요, 땅에서 10cm 정도 위에서 움직이게 하고요. 쥐라면은요, 땅바닥에 붙여서 멀리서부터 서서히 움직이게 해줍니다. 얼굴 바로 앞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고양이로부터 천천히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고양이가 매복하고 또 신중하게 관찰을 하다가 덮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사냥처럼요, 가끔은 성공하게 또 가끔은 실패하게 해서 더 자신감도 더 도전 정신도 북돋아줍니다. 때로는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음향 효과를 주어 더 현장감을 살려보기도 합니다. 뭐 슥슥슥 뭐냐 슉슉 이런 소리로요, 자극을 더해줘 보는 겁니다. 장난감 사냥물에 소리를 더해서 유혹해 보는 겁니다. 사냥놀이를 마무리할 때는요, 갑자기 바로 뚝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가 흥분한 상태로 사냥을 끝내는 것은요, 고양이의 입장에서는요, 사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끝낼 때는요, 서서히 움직여서 고양이의 흥분도를 낮추고요, 또 사냥물이 상처 입었다는 인식을 주의하며, 마지막에는요, 고양이의 사냥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세션이요, 고양이가 만족스럽게 끝났다면은요,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며 만족감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때 뭐 트릿이나 캔이나 사료를 주시면 좋습니다. 사냥이 끝났다면은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냥물을 나눠 먹어야죠. 모든 놀이가 끝났다면은요, 사냥감은 계속 고양이가 질리지 않고 흥미를 보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안 보이는 곳에 숨겨서 보관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고양이와 충분한 사냥놀이 시간을 제대로 즐기고 계신가요?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사냥놀이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